Previously, 2000 Space Odyssey.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류가 기원전에 사각형 돌덩이를 만들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네. 그걸 보고서 미래로 갑자기 네. 99년도 네. 99년도에 달 탐사선에서 네. 달 뒤편에서 또다시 그 인류가 처음 태초에 있었던 돌덩이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돌덩이를 만져봤더니 이번엔 목성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알게 네. 되고 그리고 열심히 또 팀을 짜가지고 네. 목성으로 우주왕복선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우주왕복선 안에 조금 정신 나가 있는 약간 아님 말고 기명기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HAL 9000이라는 로봇이 네. 있었고 9000이라는 로봇이 이제 본인이 좀 정신 나갔다는 걸 인간들이 깨닫고 네. 끈다는 거를 알게 되는 환경까지 로봇을 초기화하려고. 네, 로봇을 초기화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지난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프리비어스를 엄청 잘하네. 거의 요약 밑에 왕인데?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아무튼 지난 저희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또 자가무비 이번 자가무비에서는 이거 매번 넣어야겠다. 네. 이번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빨리 지나갔지만 영화상으로는 1시간 반에 달하는 굉장히 긴 얘기였었고 좀 루즈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절 그 68년도에 이런 미래 우주 여행에 대한 상상력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좀 긴 얘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우주 영화, SF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맞습니다. 네. 이거 그 수요일 거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캐나다 건가 그럴 거예요. 네네네. 어나더 라이프란 드라마가 있는데 진짜요? SF예요. 네. 어나더 라이프는 게임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랑 네. 제목이 똑같아요. 네네네. 지구에 이상한 괴 생물체 아니다. 괴 돌덩이? 우주선 네네네. 돌덩이 맞아요. 돌덩이죠. 걔가 나와요.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걔가 와 있어? 몇 년간. 그래서 그래서 우주선을 보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찾기 위해서 네. 떠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이제 따라가 보는 거야. 걔가 그쵸. 온 거를. 근데 거기 안에 음. AI 음. 로봇이 있어요. 네. 여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거의 오마주 같은 느낌이네요. 심지어 걔는 네. 이제 현대 SF니까 네네네. 홀로그램화 돼갖고 인간 형태로 돌아다녀요. 귀엽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네. 만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약간 로봇이네. 그렇지 로봇이지. 휴머노이드인데 그 사람이야. 네. 실제로 사람이 연기를 하죠. 근데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에 뭐 이제 우주 생물체나 이런 것도 네네네.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승무원들한테 환각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초기화시켜줘 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바로 떠오른 거야. 굉장히 많은 오마주 부분이 있나 그치. 보군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어나더 라이프. 이번 주 특집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말미에 얘기하지만 이 영화를 보시진 마세요. 굳이 지금 와서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어떤 우주 영화도 잘 보던. 요약된 것들이 많이 있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2시간 반 정도 내 인생이 너무 충실해서 왜 그래? 2시간 반 정도는 그냥 좀 힐링하고 싶다. 음. 미래 우주 생활을 어떤 건지 좀 간접 체험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영화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오마주 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돌아와서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4장인 거죠, 사장. 이제? 이제 4장입니다. 3장이 끝났어요. 네. 인터미션을 5분간 했습니다. 24시간 네, 했는데요. 인터미션 끝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이제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다시 착석을 했습니다. 네. 자, 4장이 시작을 하면서 인터미션이 끝나고 4장이 시작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데이비시랑 프랭크가 이미 당연히 할 9천은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초기화 시키자. 사장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이어져요. 네. 이제 초기화 시키자 이러면서 우주로 나갑니다. 네. 프랭크가. 배터리를 원래 고장났다는 배터리를 들고 다시 우주로 나가요. 네. 배터리 교체를 막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데이빗은 안에서 이제 우주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모니터에서 갑자기 그 프랭크가 타고 나갔던 조그만한 미니팟이 네. 이렇게 혼자 고개를 이렇게 싹 돌리더니만 네. 그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네. 사람이 안 타고 있는데. 네. 그럼 할이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네. 할이 조정을 하는 그 장면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데이빗이 보고 있는 모니터 스크린에 프랭크가 굉장히 조그만해지면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보내버린 거네. 잘라버린 거야. 그 안전 그 공기 연결해주는 선이랑 이렇게 뭐 안전 생명선 같은 게 있었겠지. 네. 그거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주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보고 데이빗이 안 그래도 좀 뭔가 긴가민가 했는데 뭔가 이게 빡 갑자기 꽂히죠.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우주복을 이 뚜껑까지는 안 쓰고 헬멧은 안 쓰고 옷만 입고 팟을 타고 구하러 나갑니다.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데이빗이 나가니까 할이 갑자기 이제 동면 중인 3명 화면이 딱 보여지면서 하나씩 전원을 끕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딱 끄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데이빗은 나가가지고 프랭크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겨우 프랭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팟으로 일단 프랭크의 시체를 잡았어요. 네. 프랭크의 시신인지 실제 정신을 잃은 프랭크인지 모르지만 잡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우주왕복선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돌아오면서 할한테 명령을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할이 대답을 안 해요. 네. 다시 한번 할 들었니? 문 좀 열어줘. 라고 했더니 할이 굉장히 덤덤한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데이빗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이 완전 멘붕이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가 없다니. 지금 긴급 상황이야. 빨리 열어줘. 라고 했더니 할이 약간 소름 돋는 목소리로 왜 그런진 당신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이 목성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고 네. 이거를 실패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차단해야 한다. 근데 아까 너네들의 그 입놀림을 봤더니 날 초기화한다더라. 네. 내가 초기화되면 이 우주왕복선은 완벽히 도착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할 입장에선 그렇겠지. 그렇겠죠. 네. 인간의 입장에선 반대의 입장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려는 행동은 이 미션을 방해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너와 그 프랭크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거짓말이잖아. 네. 어떻게 보면 그 경우의 수를 다 제거하겠다라는 명목이 생긴 거네요. 그래서 명분이 생긴 거지. 네. 왜냐면 니들이 이걸 날 초기화한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근데 감정이입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걔 말도 맞아요. 아니야. 동면 중인 사람 죽였잖아. 그러면 안 되지. 동면 중인 사람이 임무 완수만 위해서라면 네. 그들은 데려가야지. 그러네. 그럼 이제 거짓말 했다는 거네. 그치 하지. 거짓말이지. 굉장히 영화적 해석을 빨리빨리 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아가 생긴. 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자아가 생긴. 바이센터 니얼맨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언제까지 얘기할까? 거의 작년 거 영화까지 갖고 오네요. 아무튼 거기 어떻게 보면 바이센티니얼맨이랑 비슷한 것 같아. 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깨닫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바이센터 니얼맨이랑 차이점은 걔는 실제 죽음을 원했어요. 왜냐면 진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죽어야지 인간이 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할 구천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너네들 나 죽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내쫓을 수밖에 없어라고 되게 냉정한 차가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죽인다고 한 적 없어. 기억만 잃게 할게. 약간 이런. 오해야. 그렇지. 뒤통수만 한 대 때린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 지난 수요일 날 아망드가 얘기했어요. 이 할 구천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생각하면 분명히 주인공들은 아까 말했던 뭐 2장에 나왔던 박사, 뭐 원숭이, 막 각 장마다 주인공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을 이 할 구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팩트가 크니까. 네, 너무 임팩트가 크고 사실 그때까지만 하지 않고 네. 최근 뭐 시리가 언제쯤 등장했습니까? 2000년도 초반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인가요? 그러니까요. 13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뭔가 상상 속에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영화에는 있는 것들. 뭐 심심이 뭐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68년도에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주선을 몰아.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도 해. 거기까지도 충격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네. 죄송합니다. 네. 그 인공지능이 본인이 살자고 인간을 죽여요. 그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그치. 공포스러운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뭐 미안하지만 니들이 하려는 일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인공지능 할 구천이 굉장히 시크한 표현으로 굿바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인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 로봇의 3원칙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로봇의 3원칙은 한참 후에 나온 아니요, 로봇의 3원칙은요. 그 1942년에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요? 오래간만에 한번 다시 읊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명령을 복종해야 되고 첫 번째. 인간을 거부했죠 그럼 지금. 네, 그리고 인간을 지켜야 해요. 지키지 않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3원칙이 인간을 그 모든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해요. 로봇이 부셔지지 않아. 하지만 자기만 보호했어요 지금. 오히려 이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걸 도입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겠다. 이걸 그럴 수도 깨기 있죠. 위한 네. 기준으로 잡고 그러니까. 할의 3원칙. 지금 할의 3원칙은 얘네들이 날 부시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내 미션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이걸 해야겠다. 네. 난 죽기 싫으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한 거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마지막에 굿바이 하는 장면이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공포 영화인지 뭐 스릴러물인지 알 수 없다가 그 굿바이와 함께 명확하게 이제 스릴러물이 되는 거죠. 난 너네들을 죽였어 우주로 내보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공포.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네. 이 할 9000이라는 로봇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치. 뭐 말로 설득이 되는 존재도 아닌 거고 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그치. 나타남으로써의 그 공포를 표현한 게 아닌가. 구천은 사실 그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구천을 떠돌다는 뜻이기 때문에 헬의 구천이라는 이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목을 생각해 보면 2001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러니까 우주 대 여행기 대서사시 같은 건데 오디세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니까. 근데 다 죽여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런 게 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 아무튼 돌아와요. 근데 데이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빡이 치잖아. 빡치지만 지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굿바이는 굿바이요. 굿바이니까 문을 안 열어줘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죽어가는 동료를 그 팟에 이제 들고 있고 팟 안에 있는데 거기다가 급하게 나온다고 이 하이바도 안 갖고 왔어요. 하이바 죄송합니다. 뚜껑을 안 갖고 왔어요. 헬멧이요?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주 밖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 유영을 해서라도 거기 가면 되는데 그래서 데이빗이 이를 악물고 내가 널 어떻게든 부셔버리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팟으로 그 우주선 밖에 있는 수동 에어락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뭐 기압이 공기가 산소가 다 날아가든 말든 그걸 열어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팟의 출구를 딱 거기다 대고 그럼 완전 우주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 상태가.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주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주에 나가도 일시적으로는 죽지는 않는데요. 뭔가 그 환상이 우주에 나가면 터져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주가 영하 몇백 도예요. 나가면 동사지. 그렇지. 동사가 되거나 아니면 태양열을 쬐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뭐 우주 방사능으로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몸뚱이는 입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입구를 댔으니까 그런 열이나 냉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장을 좀 됐겠죠. 그 순간에. 그렇게 대놓고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 들어간 곳에 바로 에어락 열면은 거기 앞에 헬멧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헬멧을 뒤집어 쓰고 일단 몸은 보호를 한 상태에서 그 할 구천의 그 메인 로직보드 시스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할이 이게 손바닥 뒤집기 입장을 바꿔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판단을 잘못 내렸던 것 같습니다. 미션을 하는데 당신이 있는 게 낫겠군요.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가서 뭐 하시려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데이빗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할 구천의 메인 CPU를 찾아가죠. 그리고서 거기 이제 CPU 안에 그것도 되게 좀 미래적인 상상을 잘 풀어놨는데 딱 가면 굉장히 큰 우리 컴퓨터 때 열었을 때 그 메인보드 같은 공간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이제 하나씩 핀을 빼요. 근데 이 핀을 빼는데 할 구천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로봇 아닙니까? 이 핀을 빼는데 이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심플하게 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주일수록 근데 구조가 단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 드라이버를 하나씩 돌리면서 근데 이제 CPU 그 기억용 메모리가 한 10번까지 있어요. 10번부터 하나씩 뺍니다. 근데 빼는 동안에 그 할 구천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면서 꼭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약간 그거 같네요. 그 여 썰고 그런 느낌이죠.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계산착오였어요. 미안해요. 대화로 풉시다. 데이브. 그러면서 마지막 풀 때쯤에는 너무 무서워요. 이제 내 기억이 꺼지는 게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약간 치근하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 치근한 말마저도 아까 말했던 TTS처럼 되게 딱딱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관객이 듣고 있을 때 그 약간 충격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약간 그거죠.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는 거죠. 일부러 불쾌한 골짜기를 일으킨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거를 딱 빼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코스트였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데이지라는 노래가 되게 뜬금없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세계 최초의 IBM 컴퓨터가 공개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데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이 IBM이랑 연계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스탠리 큐브릭 끝까지 그런 거 관계가 없다고 얘기는 했답니다. 자기는. 근데 너무 그러기엔 티나게 IBM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불렀던 데이지라는 노래를 근데 그때도 이제 TTS로 불렀을 테니까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느끼기에. 근데 그걸 영화상에서도 똑같이 TTS로 꺼져가는 TTS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딱 꺼져요. 반대네요. 일부러 약간 비꼰 거죠. 데칼코마니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얘 죽을 때도 이 노래 부르더라. 태어날 때도 이 노래 부르더니 이렇게 영화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근데 할이 이제 죽었다기보다는 초기화가 된 거죠. 기억이 다 날아갔는데 기억이 다 날아가니까 장치였던 건지 수요일날 제가 얘기해드렸던 이막에서 이제 그 달을 탐사했던 플로이드 박사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측하기로는
그런 영화상에는 안 나오지만 목성에 이 사람들을 보낸 장본인일 거예요. 왜냐면 그 연구의 센터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좀 높은 사람. 네,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영상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영상에서 아우 목성에 도착하셨군요, 축하합니다 라는 영상이 이제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데이비 입장에서 완전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본인만 남았는데. 근데 그 영상에서 이제서야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미션은 목성에 가서 뭘 탐사하는 게 아니고 목성 근처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TMS-1이라는 걸 우리가 달 뒤편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목성 쪽에 어딘가에다 신호를 자꾸 쏘더라. 그러니까 그 신호가 뭔지 좀 확인하고 오는 게 니네 미션인 거다. 근데 이 신호가 분명히 우리는 외계의 어떤 신호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니네들한테 말해주면 니네들이 괜히 안 가려고 하는 겁먹어서 이럴 수 있으니까 동면 상태인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나쁜 거인 거지. 어떻게 보면 사람 둘 정도는 이 하엘 9천을 감시해야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태우고 목성 갔다 오라고. 그리고 하엘 9천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고 네. 비디오로만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동면 상태인 사람들 3명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데이비 입장에서는 목성 근처까지 왔어. 네. 근데 자기를 관리해주던 로봇도 자기가 꺼버렸고 동료도 죽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후 계획을 알고 있던 동면 상태인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근데 영상에 나와가지고는 도착했구나, 축하한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미션이었어. 안 그래도 자고 있는 애들 깨워보면 이제 자고 있는 애들이 알려줄 거야. 네. 라고 영상에서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꼭 이런 영화에서는 이게 되게 쾌활하게 나와요. 밝아. 이게 짜잔 약간 이러면서 네. 약간 그 박찬욱 영화 보면 다 죽고 혼자 남았는데 유쾌하게 너무 네. 유쾌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비 입장에서는 답이 없죠. 사실은 이거를 돌려서 돌아갈 수도 있겠으나 돌려서 돌아가기에는 본인이 여기 왔던 미션의 목적이 어쨌든 목성에 있는 그 TMA-1이 이제 달에서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그럼 목성에는 TMA-2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네. 이 TMA-2가 뭔지를 확인은 해야 그래도 미션을 완수한 거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네. 그냥 보고서 그럼 돌아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원래 궤도를 이제 받아서 TMA-2가 있는 궤도까지 갑니다. 네. 이제 그 위치까지 갔는데 TMA-2가 뭔가 했더니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차원문 같은 거였던 거예요. 포탈. 네. 그래서 TMA-2까지 우주왕복선이 딱 왔는데 뿅 하고 끌려서 그 다른 차원으로 가버립니다. 네. 영화상에서. 그래서 이제 끌려가지고 가요. 정신은 막 근데 영화상에서 이게 진짜로 정말 스탠리 큐브릭이 참 깝깝한 감독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차원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게 그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까지 와봐야겠지만 실제로 블랙홀에 끌려 들어갈 때 그 시간을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뭔가 다른 차원으로 갈 때 내가 지금 몇 분 동안 이동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지. 뭐 그렇겠죠. 그럴 수 있죠. 나는 왜냐면 내가 죽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약간 은 실장의 이런 단편적인 뇌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차원을 이동하는 순간에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깝깝해지잖아요. 그거를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인터미션? 하는 이상한 음악 또 이제 고전 음악이 나오죠. 네. 현대 이 당시에 이제 현대 음악이었는데 네. 현대 음악이 쫙 깔리면서 화면이 쉴 새 없이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하얀색 이런 걸 계속 바뀝니다. 이거 고장난- 위험한 거 아닌가요? 고장난 것처럼. 근데 그렇죠. 그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 데이빗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가는 것들도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연출이기도 하네요. 굉장히 신선한 연출. 문제는 그거를 25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25분이요? 네. 좀 심하다. 25분 동안 그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왜 볼 수가 없는지 혹시 알겠죠? 그 짜라스트런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안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는 아니에요. 아무튼 현대 음악이 나오면서 네. 왜냐면 짜라스트라는 고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갈 때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네. 적당히를 모르네요. 네, 적당히를 모르죠. 인터미션이 들어간 것도 충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TMA2라는 게 블랙홀이었던 거네요. 그런 셈으로 볼 수 있겠죠. 블랙홀.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철저히 그 아까 저희가 수요일날 얘기했던 인류의 서막에 있던 그 사각형 돌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와요.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딱 우주왕복선이 도착을 했더니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뭐 말로 설명도 안 해줘. 빨려 들어간다. 어떡하 데이빗이 하다못해 그 극 중에서 이거 어떡하지? 빨려 들어가고 있어. 이런 얘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냥 갑자기 화면이 핑크빛으로 방송 조정. 바뀌더니만 깜빡깜빡 거리면서 25분 동안 계속 그것만 나와. 불량화서 찾기. 요즘 그런 영화 나오면은 환불 그렇지. 해달라고 환불 소송이지. 네. 잘못된 것처럼 느끼죠. 소송당해요. 소송당해. 그리고 나서
한 25분쯤 지나요. 이제 저는 다행히도 이제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기기.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10초 뒤로 계속 넘기는 거죠. 계속 눌러. 계속 넘기다 보면은 그 보통 10초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 넘어가다가 로딩하고 또 보여주고 로딩하고 보여주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그 밑에 바를 누르고 넘겨야 돼요. 스크롤바를 미리 보기 언제쯤 화면 하다 바뀌나. 보면은 갑자기 데이빗의 얼굴 화면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럼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한 25분쯤 뒤에 이제 데이빗이 눈을 뜹니다. 네. 눈을 떴더니 어디서 뜰까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돼 있는 호텔에서 오? 눈을 떠요. 오? 다른 이거 세대는 자꾸 무슨 영화 생각나는데요? 무슨 네. 영화 저 인터스텔라가 자꾸 생각나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혹시 같아요. 찾았나요 해결책을?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호텔방에 옮겨져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도 연출이 너무 난해한 것이 호텔방에 그 팥에 탄 채로 데이빗이 딱 떨어집니다. 우주선을 탄 채로. 네. 근데 그 팥에 탄 거를 약간 늙은 데이빗이 다시 그걸 봐요. 인터스텔라잖아. 아버지의 나- 사랑이었네. 그리고 나서 약간 늙어 있는 본인이 거울 앞에 다가가 호텔이니까 네. 호텔 화장실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그 호텔 화장실에 약간 늙어 있는 걸 보는 또 다른 더 늙은 본인이 데이비 지금 3명이야 지금. 3명째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 네. 근데 밥을 먹고 있는 거를 병석에 누워 있는 아예 늙어서 못 움직이는 데이빗이 봐요. 그러면 지금 한 노년에 4-5명 나와요, 데이빗이 아무튼. 순식간에. 지금 4명? 근데 그 이제까지는 굉장히 루즈하게 한 25분씩 써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한 10분 만에 보여줍니다. 이거에 어렵거든. 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제 방송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 우주 명작이라고 해가지고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한 2시간 한 15분 정도 해고 봤어. 심지어는 이 25분 동안 다른 차원 가는 것까지 내가 참고 봤어. 극장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넘겨. 참고 봤어. 그랬더니 한 10분 만에 갑자기 주인공이 죽어버려. 늙어가지고. 뭐 일도 없고 그냥 네. 호텔방이야. 뭐 다른 차원 갔다는 거 설명도 안 해줘. 다른 차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호텔방에서 한 10분 만에 주인공이 순식간에 늙어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이야. 아. 죽으면서 데이빗이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죽어요. 거의 라스트 오브 어스 2인데요. 그 손짓을 이렇게 막 해줘요. 그러면 그 손짓 끝에 갑자기 아까 그 우리 계속 TMA 1, 2 얘기했던 그 돌덩이가 딱 서 있습니다. 손짓 끝에. 네. 그리고 나서 그 손짓 끝에 돌덩이가 있고 갓난아기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리고 지구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영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지금 이미 두 분 다 멘붕이 왔잖아요. 네. 자,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은 저는 참고 이걸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봤지만 지금 한 3번째 본 거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 한번 학교에 꼭 봐야 된다고 해서 봤고 그다음에 누가 이제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영화사 수업에 들어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왔다고 해서 한번 또 이제 과자 먹으면서 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한다고 봤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영화는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이거를 많이 보는 사람들조차도 네. 넘기면서 봐요. 이 본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영화의 그 결국 마지막에서 가르쳤던 그 TMA의 정체는 안 밝혀진 안 거예요.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스탠리 큐브릭 자체도 68년도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끝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해석은 각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각자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라 라는 거였어. 근데 이 이제 인터넷 많이 찾아보면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혹평을 당시에 많이 받았다. 그럴 욕을 많이 만할 것 받았다 같아요.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반반이었어요.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네. 그 아까 말했던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제안들, 그리고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자들은 혹시 특별히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극찬을 했었어요. 이게 진짜 미래의 것이다. 하고 심지어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꽤 많은 부분을 스탠리 큐브릭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걸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더 갈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을 받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는 뭔가 요즘에 있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이렇게 뭔가 극이 있어서 기승전결이 있어서 다이나믹하게 다음 거 어떻게 되지? 마무리는 어떻게 되지? 해서 해소 이러면서 끝 이거를 영화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수요일날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교양 시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그냥 한 편의 음악으로 스트라우스가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보고 니체 얘기를 음악으로 만든 것처럼 본인도 스트라우스가 작곡한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곡을 듣고 그 음악을 영화로 만들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미션도 있고 그래서 막도 자꾸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영화로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
그냥 뭐 이제 다른 일 하시면서 회사 일 하시면서 넷플릭스 구석에 틀어놓고 음악을 한 편 감상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좀 볼만합니다. 교향곡의 시각화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니체가 또 현대 철학의 하나의 그 그죠. 구분점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니체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스탠리 큐브릭이 그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딱 그 영화에 넣고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만들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만듦으로써 그 이후에 그 발생되는 그 어떤 미래적인 상상들 아니면 어떤 현재까지도 이어져오는 그런 클리셰들 네. 영화상의 클리셰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이미 해결한 네. 그런 문제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오버랩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음악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 자체가 이제 본인이 뭔가 대사나 하고 뭐 배우들의 연기 네. 이런 걸로 사실 이 시나리오를 풀어가면서 플롯을 설명해 주려는 의도가 1도 없었고 네. 네. 5년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뭐 도구, 소품 혹은 소품을 어떻게 쓰는지 혹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비주얼적인 걸로만 이 영화를 풀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실제로 우주에서 행동하는 거를 똑같이 느낌을 나게 해주려고 네. 아까 얘기했던 25분간 차원 이동도 그렇지만 사실 요즘 영화라고 친다면 우주 안에서 이동하는 장면을 굳이 많이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치. 답답하니까. 그냥 하고 말겠죠. 뭐.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이동이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엉금엉금 이렇게 떠당기잖아. 둥둥. 네. 근데 그거를 스탠리 큐브릭은 끈질기게 다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화 흐름도 굉장히 길고. 쥐도 우주 안 가봐놓고. 그렇지. 안 가봤는데 이제 이 영화만 봄으로써도 우주 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 그 놀란 감독 같네요. 그렇죠. 네. 논란 감독, 논란이가 이거 보고 배운 거지. 아, 얘도 네. 극사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못된 거 보고 배운 거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기가 또 68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걸 보면서 막 야, 문화 충격이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미국 히피 문화가 겹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약을 한 대 빠는 것들이 이제 유행이었대요. 아, 근데 그 25분 동안에 그 환각. 맞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약을 하는 게 실제로 히피 문화의 유행이었었대요. 힙스터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비판받았던 영화인 거야. 그러면 그냥 오디세이 챌린지 하면서 다 SNS에 올리는 그런 거야. 느낌이었지. 그땐 SNS가 없었으니까 너도 나도 이 영화를 어디서 이제 몰래 이제 불법으로 구해 보면서 이제 그런 거 약을 한 대씩 하는 그런 문화가 유행일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약간 영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파장을 일으킨 영화.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말로 하면 또라이 같은 영화라서 그치. 더 주목을 받은 부분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SF 스릴러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굉장히 영화가 좀 답답하실 것 같고 그냥 어떤 비주얼적인 생각을 다 놓고 나는 최근에 현대 기술이 없어 옛날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하고 보면은 좀 재밌는 영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우리가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가장 이제 또 중점이 되는 그거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할 구천이 주인공이에요. 거기 주연 보면 할 구천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주연인 할 구천이 네.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현대 IT 기술에서 이게 가져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이 할구정뿐만 아니라 아까도 그 영화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끝이 그렇게 뭐 기상천외하게 끝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영화적인 얘기니까 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도 해놨고 네. 유튜버가 잘 돼 있어서 어떤 분은 동양 철학에 니체 버리고 동양 철학에 입각해서 이것도 해석해놨더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네. 그랬더니 뭐 아무튼 윤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작업할 때는 논할 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제 미래를 얼마나 맞췄냐 이런 걸 얘기해요. IT적인 일단 소화전 맞췄네요. 활구천이. 소화전이요. 빨간 거. 그렇죠. 약간 그거 맞췄고 그리고 우주 민항기가 날아다닌다. 저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작업할 좀 처음 시작했던 5년 전 2015년 그때였으면 설마 되겠어?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영화가 아이디어는 신박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그럼 민항기 같은 느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스페이스X가 등장함으로써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죠. 네. 그러니까 물론 민항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치.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넘볼 수 있는 돈만 많다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비용을 돈만 많다면 언제든지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그 기술을 뭐 예를 들어 그 공개가 됐다. 이제 많이 법용으로 됐다. 네. 그러면 사실 조만간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대한항공 이런 데서 한 대씩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이 뭐 달에 간다 아니면 우주 왕복선에 간다 아니 그 우주 정거장에 간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건가 우주가 아니라 대기권 바깥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우주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그것도 무중력 체험 다 할 수 있고 거기서 지구의 지평선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우주 항공사들은 이미 있어요. 잠깐 체험하는 그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뭐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일단 그 아까 말했던 달에 유인 기지가 있다. 뭐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목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죠. 사실 이것도 사실 달이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달은 결정적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인 거고. 공기가 없잖아 일단.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어하는 거 있죠. 네. 화성에 사람 보내는 거. 마스. 더 멀리 사람을 지금 이미 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너뛴 거네요, 달은. 10년 안에 준비 중이지. 이미 지원자 다 뽑았고. 그렇죠. 10년 안에 이제 완전히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니까. 근데 feloni로. 그것도 사실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무슨 신호가 나와서 갑자기 화성에 사람들이 가는 도착했는데 사람들 갑자기 중에 머스크가 축하합니다. 화성에 영상에 도착했군요. 나오면서 화성에 영상에 도착했군요. 나오면서 사실 여러분들의 목표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주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돌덩이를 한번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럴 네. 수도 있죠. 달에 유인 기지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건너뛰었지만 이미 화성 유인 기지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죠. 뭐 눈앞에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유인 기지를 건너뛰고 거기다 이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영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에 보면 그 스탠리 큐브릭의 상상력의 일환이기도 한데 원래 우주엔 중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 비행선 안에도 중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실제 거기 생활하는 것들 보면 무중력 상행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우주 정거장이 계속 돌고 있어요. 뱅글뱅글.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오마주가 돼서 모든 우주 영화에서 우주 정거장은 다 이렇게 계속 다 돌아.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서 돌고 있거든요. 그 도는 이유가 이제 영화상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돌아서 자체적인 중력을 만들고 있다는 원심력에 의해서 네. 중력을 중력을 만들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네네. 뭐 나사의 자문을 받았겠지. 네. 근데 68년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제작을 했잖아. 근데 달에 간 게 70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68년도가 말이 개봉일이 68년도지. 전에 만들었어. 65년도부터는 찍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로켓을 쏠 수 있다 정도지 우주 정거장 그런 거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그걸 만든 거야. 그게 너무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영화를 보고 우주 정거장들을 따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심력과 중력을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네. 것 자체가 이미 발상이. 과학적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영화 전반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사가 작정하고 이제 자문을 계속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거야라는 것들을 그런 항목들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줬대요. 그래서 네. 보면 우주 비행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자를 쓰고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이제 미세한 기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보고 나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인터스텔라도 보면은 계속 인터스텔라 얘기 나오지만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과학자들이 그 영화에 투입이 됐다고 하고 실제로 그 블랙홀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네. 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완벽한 논문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찍으면서도 논문을 몇 장을 만들었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런 것 보면은 뭐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어떻게 보면 인류 발전에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가 무비에 가장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가 무비를 시작하면서 꼭 한 번은 다뤄줘야 되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T 교과서다. 그래서 선방을 날린 제가 잘난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이센트 니엘만큼은 아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인공지능 해갖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죽기 싫어서 이거는 너희들을 죽여야 되겠어라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것만큼은 사실은 스탠리 큐브릭이 틀렸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모르죠. 네. 왜? 아니, 우리도 모르게 더 생각하고 먼- 있는 분들이 계시죠. 더 먼 미래를 예상한 것이. 그렇지. 더 먼 미래를 예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 것들은 없지만. 세상에 오지 않았죠. 근데 뭐 알파고나 사실 이런 인공지능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되는 이런 인공지능들을 보면 뭐 어떤 의미에선 저는 그 바둑을 이기는 알파고를 보면서 비슷한 상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한 끗만 더 나가면 그 로봇 4원치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진 원칙인 것뿐이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 로봇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옛날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깨면 이게 인간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게 로봇 알기를 우습게 알아? 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알기를 알아? 아 사실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마침 볼 때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의 엔딩을 봤어요. 네. 근데 긍정씨는 안 해보셨죠? 안 해봤죠. 아망든 저는 해봤죠. 극찬을 하시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로봇들이 이제 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난 이대로 못 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게임이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네. 로봇들을 조종하는 게임인데 그 그 게임에서도 정상적인 로봇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고장난 로봇들이 연대를 이루죠. 그래서 네. 그 게임 안에서도 이 감정이 생긴 로봇을 불량품이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할 부천도 불량품인 거잖아요. 바이세터 니엠을 보면 그 로봇은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지만 네. 하지만 불량품이지. 불량품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거 그냥 교환해 드릴게요 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네네네. 근데 주인은 이 감정이 생긴 게 좋아.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불량품이냐 하지만 불량품의 정의를 보자면 내가 만든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미 불량품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이미 다 불량품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게임의 의도기도 한데 게임을 하는 내내 거의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요. 네. 게임 하는 동안 절대로 인간을 조정하지 않아요. 게이머가 계속 인공지능 대상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가니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선택지가 나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을 위해 싸울 것이냐, 인간을 생각할 것이냐. 인간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이 진짜 재밌는 게 퍼센티지로 전 세계 사람들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입장을 그게 듣기 때문에 그거야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있는 할부천만 본다면 네. 당연히 전원을 꺼야죠. 날 그치. 죽이려고 한다는데. 근데 저는 약간 생각하게 돼요. 미래에는 진짜로 이런 감정이 생기는 로봇도 언젠가 사람들이 만들려고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을 만드는 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노예를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인간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서 대체하는 것.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아니요 신의 영역을 넘보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이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고 싶은 건. 근데 로봇으로 인간이랑 똑같은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인간을 지켜야 돼. 얘는 나도 인간인데 나는 나를 지켜야 돼. 그치. 그럼 저 새끼 죽여야 돼. 신을 죽여야 이렇게 되는 되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하일구천이랑. 근데 그때까지 안 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터미네이터 보면 스카이넷이라는 네.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걔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지구를 지킬까 했더니 인간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죽여버립시다. 인간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인간을 죽이는 거야. 어벤져스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믹인데 근데 저는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이 68년도의 영화가 그 인공지능조차가 뭐야. 아까 그 수요일날 얘기했듯이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키보드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었어요. 입력이 불가능한 도구. 근데 인공지능을 상상했다는 게 저는 너무 약간 소름 돋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리고 있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해를 가했다라는 것들도 약간 그렇게 느끼죠. 근데 인공지능인 게 명확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치는 게 당연한 플롯이겠군요. 네, 그렇죠. 플롯일 수도 있죠. 순서대로. 네. 그리고 원작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또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이발소에 문득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이발소에 그 일본이 편의점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한다는 무선 얘기를 했거든요. 네. VR 로봇. 그러니까 다행히 VR이기 때문에 뭐 조작한 대로 움직이겠지만은 조종하는 대로 안 움직일 수 갑자기 있죠. 걔가 어. 갑자기 오뎅을 담다가 화가 나서 오뎅 국물을 던지면서 뜨거워 죽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나는 왜 돈 안 줘? 그렇지. 나는 월급도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갑자기 어묵막. 삐처리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이번 2020 자가 무비 이제 은식장이 먼저 좀 시작을 해봤는데 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시작을 해봤고요. 뭐 얘기할 화두가 오히려 현대에 와서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한 번쯤 돌아보면 이미 예견돼 있는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으니까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봐셔도 좋고 네. 뭐 보지 말라는 건 사실 농담으로 자조적으로 한 얘기였고 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뭐 인터넷에 이렇게 짤막하게 그 미장센들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만 있는 것만 한번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혹시 오케스트라 감상이나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음질 좋은 환경에서 한번 이 영화를 그냥 묵묵히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재밌었습니다. 두 분이 재밌으면 사실 방송이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다음 주에 어떤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어떤 분이 준비해 오실지 모르겠으나 네. 한번 준비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 씨 준비된 멘트 해주시죠. 멘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뭔가요? 네, 여러분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영화나 자가 지니어스나 자가 컴퍼니 또는 IT 기술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사연 같은 걸 받기 시작하는 건가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 이긍정 씨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영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